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오폐수를 낙동강에 무단 방류했다는 단독 보도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창원시가 2번에 걸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법 방류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왕 기자입니다. 인분과 청소 소독제 등 수백 톤의 오폐수가 낙동강 지천으로 쏟아지고 있는 현장. KBS 보도 이후 창원시가 공개 사과와 함께 오폐수 저장소 추가 설치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0도짜리 물대가 16개를 지금 비치를 해놓고 지금 현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취재진이 다시 찾은 현장. 그런데 불법 관로에서 흘러나온 오폐수가 여전히 낙동강 지천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수기를 동원해서라도 우선 오폐수를 다른 곳으로 빼내겠다던 창원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진짜 황당하던데 8시 넘어서 가봤는데 공무 수영차가 트럭이 한 대 대지가지고 한 명이 잠을 자고 있고 그래 물을 철철 내 보내고 있더라고. 관할 관청인 낙동강 유액 환경청에는 문제가 없다며 거짓 보고까지 했습니다. 폐쇄를 했다 이렇게 들었고 폐쇄한 사진도 저희가 받았거든요. 확인해보니까 넘쳤다 시인을 했습니다. 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창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낙동강 하류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도 항의 방문하기로 하는 등 창원시의 주먹구구 행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두환입니다. 경남도민 1인당 쌀 소비량은 30년 만에 반으로 줄어들고 쌀값은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잇따라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항의하며 벼를 길바닥에 뿌립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쌀 소비는 반으로 줄고 가격은 20년 전과 같다며 쌀값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경상남도가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은 크게 3가지.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를 잇따라 엽니다. 또 일반 벼 재배 면적은 줄이고 11% 수준인 기능성 쌀 재배 면적을 늘려 농가 소득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기 재배를 유도해 쌀값 폭락을 막는다는 방안입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기에 일찍이 신고를 주로 함으로 해서 쌀값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하지만 농민단체가 요구한 벼 생산 농가 경영 안정자금 확대 방안은 빠졌습니다. 경영 안전자금은 전북이 746억 원으로 경남보다 3배 이상 많고 전남 570억 원, 경북 300억 원대이지만 경남은 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현행 재배 면적 축소와 자치단체의 소비 촉진 대책으로는 한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수입 보정 보험은 농가는 쌀값이 떨어진 만큼 그것을 보험회사로 받기 때문에 소득을 그만큼 보전받게 됩니다. 1년 농사가 헛고생이 되고 있는 성남 농심과 정부와 자치단체의 겉도는 대책, 쌀값 안정화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상남도가 낙동강 물 대신 1급수를 공급한다며 함양 문정댐을 포함한 식수댐 개발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함양 문정댐 물 전량을 부산과 울산 시민에게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국토부를 설득해 다목적 댐으로 짓겠다는 함양 문정댐. 국비 9,560억 원을 들여 1급수를 하루 46만여 톤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1급수는 전량 부산과 울산 시민에게 공급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창녕 길곡에서 개발하는 강변 여과수 하루 61만 톤도 부산과 울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1급수를 확보해서 부산에도 팔고 해서 우리 돈에 또 수익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 계획이라고. 경상남도가 환경훼손과 주민 반발에도 문정댐 개발을 강행해 1급수를 타 지역에 전량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거금을 들여가지고 부산, 울산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왜 부산, 울산에 물 주기 위해서 왜 우리 경남도민들이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왜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질타가 계속되자 경상남도는 수자원공사가 문정댐 물을 부산과 울산시에 비싼 값을 받고 팔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물값을 좀 비싸게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3급수 공급하는 것보다는 1급수니까 가격이 좀 비싸야 되겠죠. 국토부가 아직 문정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주민 반발도 여전하지만 사업 추진에 나선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이 같은 식수댐 공급 방안 구상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오늘 23일 경남도의회 추경안 심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해수부는 이번 달부터 약 1년 동안 수상과학원 시험조사선을 도입해 골재 채취 해역의 수산물 서식지와 산란장 훼손 실태, 어장 환경 변화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조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아서 전문성과 객관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해양수산부가 골재 채취 규모를 10분의 1 이하로 축소해 아파트와 주요 공사에 투입되는 골재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골재 채취량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통영과 거제, 양산 등 경남 3개 특별 재난 지역에 특별 교부세 각 10억 원씩 지원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가 재해복구 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 교부세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과 거제, 양산시 등은 각종 재해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10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거창군의 학교 앞 구치소 문제가 외곽 이전이냐 유지냐를 놓고 3년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대체터까지 약속하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타당성이 낮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와 1.5km, 주택지와 400m 떨어진 구치소 건립 예정지입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3년째 건립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동인 거창군수 역시 보궐선거 당시 구치소 외곽 이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5월부터 구치소 이전을 위한 법무부와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곽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터에 이미 집행된 보상비 210억 원. 거창군은 이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3의 대체 장소에 구치소를 이전해 보상비와 진입도로 등 이전 비용을 낮추고 이미 보상이 집행된 현재 터는 주거 지역으로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게 대체 부지가 반영이 된다면 우린 저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차피 주거 지역 활용할 때는 보상을 줘야 되고 건축에는 보상비 줘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법무부는 이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으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은 없지만 비공식으로 검토해본 결과 대체 장소의 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조만간 시설비 예산안 35억 원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면 구치소는 내년 초쯤 시설 착공에 들어가는 상황. 거창군은 국회를 방문해 예산 통과 저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추위를 몰고 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는 약하게 비구름 지나고 있고요. 아침까진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지난 뒤 찬바람이 몰려오겠고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추위는 내일 절정을 보이면서 모레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구름량 많은 가운데 비가 지나고 있지만 아침 공기는 크게 쌀쌀하지 않습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12도, 창녕은 11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통영과 거제 16도, 창원과 김해 15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비가 그친 뒤 낮부터 점차 기온은 내려가겠습니다. 진주 11도, 거창은 10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엔 하동 16도, 진주 15도, 거창 14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동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지나고 나면 목요일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령군은 오는 18일까지 발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변압기 사용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 옥천사는 모연 기도와 친견 법회를 열고
영산회상도 등의 문화재 기환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다음 달 16일까지 비산먼지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장 323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합니다. 밀양시 삼랑진읍 내송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예상보다 일찍 내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부두시설을 방문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산항 제1부두에 여객선 터미널 사이에 연결 통로를 개방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두와 여객선 터미널 사이에 담장이 설치돼 있어 연결 통로를 통해 돌아서 오고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부두 시설을 개선해 시민 친화적인 부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품귀 현상이 빚어진 오징어와 전복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까지 국내 수산물 수출 누적액이 올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산물 누적 수출액은 17억 5,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수출액 1위 품목은 참치, 2위는 김이었으며 최대 수출국인 일본과 EU, 중국,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수출액 3위인 오징어는 수출 물량은 줄었지만 수출 금액은 오히려 25%가 증가했고 4위인 전복은 중국의 양식 생산 감소로 수출 물량은 2배, 금액은 1.8배가량 늘었습니다. 올가을 잦은 비 등으로 경남 지역 가을 수확이 늦어지면서 농촌 일손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주까지 경남 지역 벼 수확 진척률이 72.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사과 수확은 54%에 그쳤고 단감도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마늘, 양파, 보리 등 동계작물 파종은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어지고 있다며 관공서와 군부대 기업체 등의 일손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민의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동안 성인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 지역의 비만율은 35.46%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또 시군구 가운데는 창원 성산구 비만율이 33.7%로 다섯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고를 기록한 강원 인제군보다 무려 13%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